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8대 알아보려고 합니다. 180만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영상 하나 올리고 체력이 완전 방전돼서 손님분을 하루 뵙고 또 뭐하고 하면은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이거는 진짜 해야 돼 하는데도 도저히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놓고 일찍 자기도 했는데 하루면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영상이 또 늦었습니다. 손님분들께서 또 감사하게도 와주시거나 저한테 탁송 구매 해주시는 거를 또 맡겨주시면은 탁송을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좀 진이 빠지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리자면은 전화를 한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 차 연락을 잘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차 운행하면서 그동안 못 드렸던 전화도 한번 드리고 사무실에 잘 들어가질 못하니 거의 바깥에만 활동을 하다 보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를 한 10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운전하랴 전화하랴,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또 애기 보랴, 아침에 어린이집 등원시키랴, 그리고 또 잠을 한 4시간 5시간만 자고 하다 보니까 가정과 그 다음에 일을 병행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일이 아예 없으면은 지난번처럼 영상 일주일에 5개 올리고 뭐 10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손님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을 못 올리게 되는 점이 또 있더라고요. 카지노 보느라고 못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드라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래갖고 원래는 1시에 자는 경우가 없는데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고 막 그랬는데도 안 풀렸는데, 일요일날 제가 한 10시간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풀려갖고 해야 돼 해갖고 이렇게 영상을 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 수수료 안 받은 중고차는 2편을 나눠갖고 8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 LPG 요청해주신 분, 그 다음에 서범자 혁자님께서 DM8이랑 말리부 같이 보시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라는 게 더 뉴 말리부라고 이제 안 해주시고 그냥 말리부라고 해주셔갖고, 게다가 또 조건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금액은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흰색으로 뭐 몇만 킬로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미션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션 없이 차 종만 말씀해 주시면은 차를 골라드리는 게 조금 애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면 하는데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범위를 조금만 좁혀 주시면은 맞춤형으로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은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 하시거나, 그 다음에 제가 뭐 당장 살 것도 아닌데 지금 알아보는 단계인데 전화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주셔갖고 이렇게 하시면은 세부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도 해드리고, 영상으로 제가 느려요. 제가 그 양구에 계신 제가 레이 얼마 전에 영상 한 달 전쯤인가 올렸었는데 너무 느렸어요. 요청해 주신 날로부터 한 열흘 뒤에 제 영상을 올리니까 그 사이에 차를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구매를 하셨더라도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전화 한번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산 차를 좀 후회한다, 영상통화를 통해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차가 영상통화로 봤던 것보다 차가 별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약간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아무튼 요청을 해주시면은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도 걸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요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영상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전화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 2-3일 안에는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스케줄은요, 제네시스 DH, 그 다음에 제네시스 G80, 그 다음에 K9, 더 뉴 K9, 그 다음에는 올류 카니발, 더 뉴 카니발, 순번은 아니고요. 중간에 뭐 더 뉴 QM6 LPG가 갑자기 맨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런 차종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DM8이요, 사실은 제가 올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영상을 올려도 영상을 올린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판매를 위해서 영상을 올린다라는 의미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근데 더 뉴 말리부나 DM8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올린다고 판매를 한다라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라는 생각이 좀 이제 보수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흔쾌히 또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 한데, 체력이 또 관건입니다. 여하튼
그렇고 오늘은 초반에 서두가 조금 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한 60여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은 20가지만 한번 해볼 텐데, 용도에 맞는 이게 차를 잘 구매하는 방법을 몇 개 적어놨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면은 또 30분 40분 금방 간단 말이죠. 용도에 맞는 차를 사야 된다, 구매 당사자가 사고 싶은 차를 사야 된다, 평생 탈 차를 사는 것이 아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높은 차를 사고 싶은 게 비정상은 아니다, 500만원짜리 차든 1억짜리 차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본 목적 달성은 똑같다. 믿을만한 딜러만 찾는다는 것은 내 통장을 믿을 그 남인 딜러에게 맡기는 꼴이 되어버린다. 영상에서 전혀 보지 못한 직원이 나를 응대한다는 것은 내가 비싸게 구매할 확률이 대폭 올라가게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딜러 전산 환경 설정으로 전산 전체 매물을 동일하게 금액을 올리고 낮출 수 있다. 판매할 때는 올리고 매입할 때는 낮춰서 봐보세요, 이렇게 싸게 팔리잖아요 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 전산 환경 설정을 매입할 때나 판매할 때나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러 전산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만 하면 안 좋은 차 구매할지언정 비싸게 구매할 일은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환경 설정이 0이어도 한 대 혹은 두 대만 금액을 올려놓았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시세 확인을 할 필요가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 못하겠다고 모든 딜러를 욕하시는 분들이 꼭 있다. 차종을 한 개로 정하고 시세 공부하고 환경 설정 0인지 빵인지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아쉽다. 이게 일기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반말한 게 아니고 실물을 봤을 때 막연한 의심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 정상인데 조금 이상하면 안 좋은 차로 보시는 경우가 많다. 의심은 옳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사실로 여기시면 답이 없을 때가 많다. 합리적 의심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정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공업사 사장님이 이거 정상이야, 괜찮아, 이거 이런 적이 많지 라고 해도 아닌데 라고 비전문가인 소비자분의 막연한 의심을 통해서 좋은 차가 안 좋게 둔갑을 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을 덜어보면서 회의적인 느낌이 좀 들 때가 약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석을 소비자분이 비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보더라도 그러실 때 좀 답답할 때가 간혹 솔직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SK엔카 KB차차차의 본인 딜러 소유 매물이 아닌 동료 혹은 타 상사 매물을 올릴 수가 있다. 본인 소유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딜러가 더 많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 매물을 올려놓고 다른 매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광고 매물 딜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소유한 매물은 싸게 올려놓고 상품화를 잘 안 해놓거나 일부러 안 좋게 설명하거나 일부러 안 좋게 만들어 놓아서 다른 차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은 그래야지 남의 차를 판매해야지 더 높은 마진을 이제 씌워서 판매를 할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판매하게 되면은 물론 그걸로도 많이 마진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얼만큼 싸게 매입했느냐가 관건이고, 좀 시세에 안 맞으면 여러분들께서 보시지조차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기려면은 그 차는 본인이 소유한 매물은 다른 딜러가 알선으로 팔게 만들고 나는 다른 차를 파는 게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싸고 좋은 매물을 전산에서 찾기란 거의 희박하다. 비싸다고 해서 그렇다고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다. 좋은 차 구매할 확률 퍼센테이지를 하나하나 더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들어온 날짜, 키로수, 사고 유무, 적정 시세, 그러니까 가격, 성능이 다 양호인점, 올 양호, 성능 기록부 가운데 좀 밑에 정도 보시면요, 점검자 의견란, 사진을 최대한 활용, 그러니까 사진을 20장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데 그거를 뚫어지게 보게 되면은 먼지가 있다라든지 버튼이 훼손이 됐다라든지 등등 시트가 찢어져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추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앞에 내용들을 다 보고서 여기서 아웃되면은 보험 이력 실물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보험 이력과 실물 보기는 그 다음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 있는 싼 차와 이유 있는 비싼 차는 나중에 팔 때 감가가 같은 세월을 지나 똑같이 일정하게 감가된다라고 보았을 때 오히려 쌌던 그 차보다 더 깨끗하고 옵션 좋고 엔진 미션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싼 차가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일 겁니다. 왜냐면 감가는 똑같이 되는데 싼 차가 수리비가 더 들어가면은 싼 차 사는 게 더 손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수리비 덜 들어가고 같은 값 떨어지면은 싼 차보다 비싼 차가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나머지 거의 뭐 40까지 더 있는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타이핑 하다가 오늘 녹화를 아예 못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게다가 또 길어지면 재미없고 다음 영상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도록 나머지 한 40여 가지 그런 내용은 뒤로 빼놓고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차는요, 첫 번째 차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차는 원가 절감된 부품이 많이 사용된 차로서 엔진 내구성이 다소 준준형과 소형과 대형 SUV 등등의 그런 상위 모델보다는 조금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키로수가 17만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추천 매물들이 다 100% 좋다라는 보장은 또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고 오세요 라는 게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180만원짜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이거 괜찮은 차인지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은,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오시지 않고요, 제가 오시게 만들려고 꼬시려고 하는 차가 아니라 제가 실물을 보고서 여러분들께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한 170까지는 될 건데 160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전비는 안 들어가고 매도비는 33만원 들어갑니다. 여기 단지 거는.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 대충 10만원 나올까? 작년 한 10월 11월경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한 키로수가 17만, 키로수에 좀 비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12만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기준을 10 잡고요 하면은요 213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딱 보면은 스파크예요. 앞에 쉐보레 마크, 대우 마크가 아니라 쉐보레 마크이기 때문에. 근데 이름은 확실하게 등록증에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가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여기 카메라가 있긴 있지만 사진에 후방 카메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은 달아야 됩니다. 게다가 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이 스파크 첫 번째 거 1세대 라고 한다면은 이 시트 내구성이 굉장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재즈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보통 있는데 버튼이 이렇게 있죠. 다 작동하는지, 뭐 차에서 냄새가 나는지, 타이어 트레이드가 어떤지, 그 다음에 하부 녹이 슬었는지, 파손이 있는지, 누유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고, 블랙박스는 따로 있네요. 휠 스크래치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여기 조금 이런 거는 있고, 일단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성능을 받았던 날짜가 아니고요, 종합 검사 날짜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2월 4일까지인데 1월 5일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앞뒤로 한 달을 더해서 하루를 뺀 날짜까지 유효기간이 유효합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뭐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누유 없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젖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봐야 됩니다. 점검자 의견란 중요하다, 이 칸이거든요. 이 특히 밑에가 아니라 다 위에 칸인데요,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빼고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좋고, 들어온 날짜 또 중요한데요, 2월 17일입니다 색깔이 약간 튀는 색깔이라 선호되는 흰색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문의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일단 쌉니다. 그래서 그냥 지방이라든가 그냥 우리 와이프,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딸이나 아드님은 조금 힘든 색깔이지 않나 싶고, 에어백 사방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해서 213만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오늘의 첫 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였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제 금액 순서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차는요 300에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전비가 나옵니다. 7% 21만 원이겠죠? 21 더하기 300 더하기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12만 5천이면은 한 8만 원 나올래나? 일단 8 정도, 확실하진 않지만 8 잡으면 다 해서 362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인데, 한쪽 휠만 나왔어요. 나머지 세 짝 휠이 어떨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데가 긁혔는지, 라이트가 한쪽이 안 나오는지, 미션이 튀는지 등을 잘 봐야 되고, 여기 보면은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보통은 이 바람 키우고 줄이는 이 버튼이 빈번하게 눌리는 버튼으로서 잘 해집니다. 스마트 키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용감은 좀 있지만 뭐 찢어지거나 훼손된 거는 크게 없고, 사용감만, 주름만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 모델로서 운전석에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들 쭉 있고, 특별히 엄청나게 해진 점은 보이지가 않는데, 뭐야 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달면 됩니다. 달면 돼요. 근데 여기 마감이 내비게이션이 들어갈 자리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감재가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는 핸드폰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는 룸미러에 달고 볼 수가 있겠죠. 조수석 시트인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전동 시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밑에 레버가 있어요. 그거를 잡아서 올리면은 시트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약간 사용감이 있고요. 카드키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블랙박스는 좀 많이 옛날 걸로 보여지고요. 에어백이 B필러 있고 사방에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검사날짜는 내년 11월 17일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운전석 쪽 휀다, 조수석 뒷문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 사고가 어떻게 난 거야? 옆으로 낑겼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 따로일 수 있고, 요거는 추측상 주차하는 거를 빼다가 오른쪽 차나 기둥을 좀 닿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다른 사고로 인해서 옆에 콩 박고 앞범버까지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본네트 부분적인 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점, 실물을 봐야 되는데, 가장 관건은요 단차, 여기 단차 뭐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라이트가 또 긁혔는지 등을 깨졌는지 등을 봐야 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쭉 봤을 때 올량호라고 돼 있고, 운전석 쪽 도어 탈부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밀렸나? 얘가 밀렸나? 아니면은 범퍼 콩 했는데 범퍼 교체를 하면은 브라켓 방식으로 사고 유무가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이 다른지 등등을 봐야 되는데, 보셨다시피 겉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까지 먹은 부위는 확실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봐야죠. 봐야 됩니다. 보험 이력보다 더 중요한 게 실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 제가 FHD 60프레임 화질로 11개에서 20개 사이에 고화질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핸드폰으로 보셔도 물론 좋겠지만 PC카톡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원활하게 빨리빨리 다운을 받으면서 고화질로 차량을 실물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 엄청 깔끔하고, 썬팅도 보시면은 보랏빛이나 갈색빛으로 변색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후방감지 센서가 이렇게 테두리가 검정색 테두리라고 한다면은 뒤쪽은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이 검정색 테두리가 흰색으로 메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뒤쪽에 접촉사고가 있었어 갖고 요거를 수리를 했구나 라고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검정색 테두리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우선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은 차로 일단은 추측이 되는데 실물을 봐야 되고요. 다음 차는 아반떼 HD. 모든 딜러들이 장고장 없다, 명차다 라고 말씀드리는 차인데, 디자인적으로 게다가 또 색깔적으로 은색이 좀 메리트 있어 보이지만, 키로수 보십시오. 66,000이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의견은 막연한 생각이실 뿐,
제 경험상 제 중고차 11년 12년 한 경력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키로수가 짧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앞 라이트는 위쪽이 조금, 이쪽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쪽이 조금 노래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쪽 35,000원 정도, 예전에 2만원에 수리를 해줬던 업체도 있었지만 없어졌고 지금은 두 개 합쳐서 7만원 정도 하는 업체만 알고 있습니다. 더 수소문에서 더 싼 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선이 한 번은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색깔이 여기 다르고 여기가 좀 더 깨끗해 보이죠 라는 거를 사진만 자세히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사진부터 보는 게 아니라 성능부터 봐야 됩니다. 종합검사 날짜는 내년 5월 1일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여기 뭐 ppm 이런 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이거를 왜 볼 필요가 없어, 다 이렇게 성능 맡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능장에서 사실 이거를 보질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용어 아시지 않습니까? 가라로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실물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로수가 이렇게 짧았을 때 말이죠, 좋을 때가 엔진도 말이죠, 엔진 나이가 먹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키로수로 추측이 되고, 옛날 분들 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있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키로수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뭐 40대 50대도 뭐 젊은 층이라고 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키로수 오히려 한 13만이 낫다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 유튜브 내용도 전 본 적은 없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고쳐놨을 거야. 그거는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자기 합리화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키로수가 짧으면은 차 나이가 타임 스톱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더 깨끗할 때가 많고, 버튼도 덜 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들도 스티어링 기어 물론 키로수가 짧아도 이제 덜 거덕거릴 수 있겠지만, 커플링은 이제 저거요, 리콜이 되는데 커플링 교체한다고 해서 덜 거덕거리는 게 무조건 거의 안 될 수도 있어요. 스티어링 기어가 문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공업사 가면은요, 덜 거덕거리면 스티어링 기어 갈면은 조용해져요. 일체형으로 바뀌는데 커플링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버튼들 보면은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런 데가 좀 얼룩 같은 게 약간 미세하게는 보이지만요, 이 정도는 깔끔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성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앞쪽 휀다 하나만 밑에 점검자 의견란에 빼놓는 경우도 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3일 날 들어온 지는 좀 됐어요. 12월 23일 1월 23일이 2달, 이제 21일이 됐기 때문에 3달이, 오늘 영상 녹화 날짜가 2월 21일이거든요 조금 된 겁니다. 2달 반 조금 넘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안 나왔을까?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 이게 아반떼 HD 08년식 치고는 비싼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있어요. 자, 이 차는요 370 곱하기 7% 공채가 이제는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들어갔고, 7% 25만 9천원 더하기 37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한 4만원 느낌이에요. 그래서 432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은 FHD 60프레임 진짜 깔끔한 고화질로 제가 카톡 11개에서 20개 영상을 쭈르륵 보내드려요. 오신 것과 같은 느낌이 드시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트도 되게 양호하죠. 다음 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차 아니고요, 다른 차입니다. 금액은 이 차는 430인데 연식은 2009년식인데 뭐가 다를까? 앞에 라운드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블루투스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는 블루투스가 안 될 게 확실한데 요거는 블루투스가 되는 게 다른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지 않을까. 뒷자리 보면은 여기가 이질감이 없고 깨끗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84,000km인데 연식 차이에요. 블루투스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도
아까는 얼룩이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덜합니다. 들어온 날짜부터 보는 게 또 현명한데 11월 21일 비슷한 측면이 있고 점검자 의견란 핸들 유격 소음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면은 고쳐주실까? 어지간하면은 저게 체크가 안 될 텐데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메리트가 없지 않을 수 있는 게 블루투스가 있죠. 블루투스 이게 물론 이제 여기 리시버 무선 카팩을 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한쪽에는 이제 핸드폰 충전 잭을 꽂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블루투스가 있으면은 한쪽을 또 살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2구가 활용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이거 오디오가 잘 되는지 지금 꺼져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보면은 상태가 매우 깔끔하다. 후방 카메라만 좀 달면 좋겠다. 후방 카메라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후방 간격을 보는 센서입니다. 후방 감지 센서도 있는데 요걸 죽여놓고, 왜냐면은 이 전파가 간섭이 될 때가 또 있어서 뒤에 후방 감지 센서 이거는 죽여놓고 요것만 살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후방 카메라가 원래 있었는데 거치형이었는지 지금 떼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클립식으로 원래 있던 룸밀러에다가 위에 모니터를 달아놓은 걸 수도 있거든요. 작동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요, 여기 카메라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넘버가 빳빳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뒤쪽에 사고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고, 앞 넘버는 지금 인천 조합에 해당하는 카NU라고 되어 있는 매물은요, 제 사이트 클린카드.com에 보시면은 요 매물 금액이 48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인천 조합에서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인천 조합 매물만 50만원씩 올려놔라 라고 공문을 보내갖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금액이 480으로 올라가 있는데, 모든 인천 매물이 아니라 인천에 있다고 하더라도 엠파크 매매조합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액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이쪽 보니까 일단은 깨끗하지 않을까, 깊지 않을까, 게다가 또 한국 타이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들고, 썬팅을 한번 바꿨는지 아니면 뒤쪽에는 아예 뺐는지 깨끗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내 쪽에 썬팅이 균일한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쪽이나 두 쪽이 썬팅이 만약에 비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한 2만원에서 4만원 정도만 내시면은 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이렇게 생긴 모델이 비교적 최신 모델이 아닐까, 엔트리 최신 모델이지 않을까, 기본의 최신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고요. 핸들 유격이라고 아까 적혀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인지 이 차주분께서 저게 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장님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 차가 아니라 제 주위 동료분 아시는 분 차인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깨끗해 갖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매물이니까 코일 매트도 빨간색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청해 주시면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오시지 않고 그냥 요청만 해주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요. 그래갖고 되면은 좋은 거 하면 되는 거. 여기 지금 보면 색깔이 여기랑 조금 미세하게 다른 거 보이십니까? 이거는 여기 시트가 복원이 됐다는 얘기죠. 여하튼 안 된 것보다는 된 게 나니까 실물을 또 보고 어떤지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430이었잖아요. 410까지 드릴 수가 있고요. 곱하기 7% 하면은 47에 28. 그러니까 28만 7천원, 28만 7천원, 410, 그 다음에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가 아까 한 8만 킬로대였나요? 그래갖고 대충 한 5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476만원에 살 수 있었던 아반떼 HD였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휠이 엄청 깨끗해요. 이 휠이 말이죠, 특징이 있는데 여기 안쪽부터 알루미늄 녹이 하얗게 백화 현상이 잘 올라온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요 올류모닝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여기 오디오 자리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넣으면은 마감재가 비싸기도 비쌀 뿐더러 게다가 또 이 오디오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일체형이 아니면은 오디오가 안 나오는 모닝도 좀 덜어 봤다라는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이 있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따로 사제로 초반에는 없었는데 따로 해놨습니다. 이럴 때는 비상등 스위치를 이 위에 심거나 여기 동그란 부분에다가 원래 있어야 되는 이제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로 동그라미로 옮기던가 하는 경우가 있고, 블랙박스는 많이 옛날 걸로 보여지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열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또 있기 때문에 옵션 올류모닝 치고 있을 거는 다 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도 있고 휠도 요건데 깔끔해 보이는데요. 썬팅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깔끔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지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좋은 게 뭐냐면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키로수는 좀 적당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 7만 키로, 한 10만이 넘어가면은 경차는 원가 절감된 부품이 많이 사용된 차로서 조금 이제 수리할 비중이 엔진이 떨림이라든가 좀 그럴 확률이 좀 올라가는데, 스로틀 바디 청소라든가 등등을 좀 점화 플러그 이런 거를 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실물을 보기는 보고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먼저 봐드리니까요. 그리고 뭐 없고 사고 없습니다. 미세누도 없다라고 돼 있고, 조수석 쪽 사이드실 패널 미리 미세 손상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판금을 했는지 깨끗해 보이는데요. 실물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또 맨 밑에 보면 날짜가 있는데 역시 11월 28일인데 제가 실물을 보고 여기 앞에 조금 닿았었는데 여기를 이 정도면은요 판금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한 부위인데, 지금 보면은 붓터치를 했는지 아니면 도색을 했는지 깔끔하단 말이죠. 어떤 상태인지 또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매도비만 들어가고 이전비가 안 들어갑니다. 차량 가격 440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4, 5만원 4만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서 47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에 14인치 타이어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차도 역시 올류모닝 디럭스 스페셜입니다. 맨 밑에 뭐 스타일인가 뭐 제일 낮은 거로 보면은 여기 안개등이 없는 차도 있고 깡통일도 있고 그런데 여기 살짝 닿은 흔적은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안드로이드 내비가 장착이 돼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고 열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역시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있습니다. 자, 들어온 날짜부터 볼까요? 쭉 내려서 보면은 이거는 차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차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수석 쪽 오른쪽 앞쪽에 휀다 탈부착이 있고요. 모두 양호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분 좋고 보고, 그 다음에 운전석 앞쪽에 휀다 교체가 있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앞쪽 범퍼도 한번 교체나 판금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종합검사 날짜는 2024년 7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1년 넘게 풍부하게 남았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로수 56,000km입니다. 금액은 490으로 되어 있는데요. 470에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는 대충 3, 4만원, 한 3만 몇천, 4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해서 507만원에 보험료 빼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핸들 열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고, 뒤쪽 넘버 이렇게 돼 있고, 후방 카메라가 좀 뭉툭하게 좀 투박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뒤쪽 넘버입니다. 빳빳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는 오피러스 프리미엄 제가 갖고 있는 차인데요. 제가 사진을 오늘 찍어 놨어요. 깨끗합니다. 부산에서 계셨던 분께서 저한테 판매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490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 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 문콕이나 스크래치 그런 거 없이, 일단은 광택하기 전 사진인데 광택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휠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운행도 조금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타이어 보십시오.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제가 광택이나 뭐 세차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운전석 뒷바퀴고요. 그 다음에 실내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밑에 코일 매트도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없고 모든 전 좌석 오토 윈도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이게 광택을 안 한 상태입니다. 매우 깨끗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어디 스크래치나 뭐 파손, 부식, 누유 없었고, 지금 오일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노란색이 아니고 밑에 하단 이 노란 실선, 이거를 이제 비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살짝 닿은 부분이 있지만 귀여운 수준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이드 미러도 깔끔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조수석 앞쪽 휠 타이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캘리퍼 도색이 되어 있고 튜닝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뒷좌석 엄청 깨끗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한번 찍어봤고요. 사실은 아버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100이랑 높아서 좀 부담된다고 하셔갖고 뒷자리에도 열선이 이렇게 있고요. 시트 엄청 깔끔하지 않습니까? 490에 수수료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는 돌리는 겁니다. 럭셔리고 330 GH330입니다. 다 버튼도 해진 거 전혀 없이 블루투스 되는 모델이다. 세차도 한 번도 안 한 매입한 그대로 91,000km입니다. 연식은 2011년 12월식입니다. 성능 기록 보고 곧 보실 겁니다. 이게 운전석 시트인데 보십시오. 엄청 깔끔하지 않습니까? 키로수 91,000km의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그쵸? 매우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요. 블랙박스도 아이나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능을 한번 볼게요. 종합검사 날짜가 내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튜닝 없고요. 렌트 없고, 성능은 조수석 앞쪽 휀다 하나 교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 양호 나왔고,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들어온 날짜 2월 20날 성능 날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입니다. 럭셔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사진을 제대로 안 찍었는데 제가 미리 찍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은요 과표가 있기 때문에 이전비는 조금 있을 거예요. 490 곱하기 7% 우선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4,000원, 333,000원, 차량 가격 490, 수수료 없고요.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9만입니다. 9만. 이게 87,000km가 아니고 91,000km예요. 한 6, 7만원 정도 나올 건데 6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563만 3천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아까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차가 될 거예요. 자, SM5 플래티넘 2.0 L입니다. 앞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 스크래치 조금 보이고요. 뒷자리 이 정도면은 저쪽 주름 빼고는 양호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전석 L이기 때문에 운전석엔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가 이렇게 안 들어가죠. 이 레바를 당기면은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 허리는 뭐 이거 손 넣고 이렇게 등받이 뒤로 제끼고 올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후방 감지 센서 도색이 안 들어간 느낌으로 있고, 전방 감지 센서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마트키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유일하게 고쳐달라고 할 수 없는 부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백 사방에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여기가 역시 이렇게 너무 고질병이에요. 이건 바람 키우고 줄이는 버튼입니다. 자, 운전석의 사용감은 매우 좋습니다. 깔끔해요.
이 사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누유가 있으면 이 사이, 이 뒤에 밑에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깔끔해 보이고 키로수는 99,000km, 색깔은 흰색, 성능기록부 검사 날짜 내년 3월 5일까지, 튜닝 렌트 없고, 사고 조수석 앞쪽 휀다, 그 다음에 뭐 없고 그 다음에 밑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리콜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는 12월 30일로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차량이다, 아직까지는 그래 이제 팔릴만 하다 라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8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만한 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 차보다는 조금은 비싼 차들이겠지만 여러분들께 맞을 만한 차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고를 해드리자면요, 제네시스 BH, 그 다음에 LF 소나타 2대, 그 다음에 산타페 DM 하나, 그 다음에 폭스바겐 더비틀, 제네시스 DH 2대, 더뉴 QM6 LPG 이렇게 있습니다. 더뉴 QM6 LPG는 나와 있는 가격은 1950짜리, 그 다음에 제네시스 DH 2대는 둘 다 1600 중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LF 소나타는 둘 다 1000 밑에 800만원 선짜리 2대, 제네시스 BH는 750짜리 1대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판매가 되면은 판매됐다라고 밑에 혹시라도 링크가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판매 완료 처리가 될 거고 제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 팔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사이트는 딜러 전산 카메이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된 한글로 맨 위에, 네이버 다음 말고요, 맨 위에 한글로 다 지워버리고 한글로 클린카드.com을 검색하시면요, 영어로 com입니다. 한글로 com이 아니라 클린카드. 영어로 com, 클린카드는 한글, com은 영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제 사이트로 넘어가고요. 이 인천 매물들은 요거는 620으로 체크가 되겠죠.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간다는 점, 여기 앞에 카엔유라고 돼 있는 차라든가 오토 드림이라고 돼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딜러 전산 금액보다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 차량들은요, 오토 드림이나 이 카엔유 체크가 안 된 차량들은 원래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정차할제라는 건 한 대도 없습니다.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70만원이든 빠질 만한 차는 빠지기 때문에 복불복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고객님께서 궁금하시면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솔직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문의를 부담 없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차 여기 앞에 조금 닿은 듯한 모습은 살짝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네. 아무튼 저는 모든 부분을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딜러, 그 다음에 정찰제 없는, 다 깎아드리는, 그 다음에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어렵게 안 물어보시더라도 알아서 보여드리는 딜러, 그리고 수수료를 주시는 차 같은 경우에 물론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도 아니진 않겠지만, 수수료를 받는 의미는요, 여러분들께서 하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보험료처럼, 성능 책임 보험료처럼 어느 정도는 좀 반반 할 때 하더라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끝까지 웃으면서 남는 추억을, 그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상술로 드리는 홍보 멘트가 아니라, 요번에 제가 부산, 아까 오피러스 부산에서 올라오셔갖고 저 오피러스를 저한테 판매하시고 제네시스 BH를 구매해갖고 가셨는데, 고속도로 내려갔을 때 EPB 경고등이 뜬 거예요. 그거는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의 약자 경고등이거든요. 그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150이 나온대요. 현대 블루엔진을 가셨어요. 그래갖고 차주 40, 저 40 해갖고 80만원 지원을 해드려갖고, 손님분이 이제 나오시는 금액이 70인가요? 그렇게 해갖고 수리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여하튼 보증이 안 되는 품목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쪽이 150을 내게 되면은 출혈이 크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고속도로 올리지 않고서 시운전은 그 단지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경고등이 안 떴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갔을 때 그게 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는 건 몰라요. 새 차도 불량이 있는데 중고차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웃을 수 있는 딜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또 다른 정보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고요. 밑에 좋아요 잘 봤습니다 라고 댓글을 짤막하게라도 남겨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